이상 만성병, 난치병이 아닙니다. 한의학계에 떠오르는 샛별! 30대 한의사 보셨어요? 아니요. 30대 한의사! 한의학계 아이돌! 이광훈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야, 여러분, 야. 결혼하셨어요? 하셨죠? 예, 결혼. 하셨대. 얘들아, 했단다. 갔대. 얼굴 빨개지셨는데요. 네, 아무튼 진정을 좀 하고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몰라요, 일단. 그렇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좀 알려주세요. 많이는 들어봤잖아요, 네. 많이는. 보시는 사진이 바로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관절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지금 관절들이 상당히 심하게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관절이 심하게 변형이 돼서 나중이 되면 칫솔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숟가락을 쥐는 것과 같이 간단한 일상생활들조차 제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통증이 상당히 극심하게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심각한 관절의 변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외과 질환이 아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내과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정상 관절을 보시면 관절 주위에 연골이라든지 활막과 같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조물들이 저희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 구조물들을 공격을 하게 돼서 그 구조물들의 염증이 발생하면서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의 몸에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나 세균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기 바이러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균들이 들어오면 그 면역 체계가 반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분들은 외부에서 병균이라든지 세균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기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를 밖에서 들어온 세균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는 관절 부위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으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럼 얼마 나이- 전에 그 돌아가신 최윤희 씨가 앓은 루푸스도 역시 마찬가지. 예, 루푸스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요.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루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공격을 받는 것이고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기나 피부 쪽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럼 뭐 나이나 성별에 상관이 없이 면역체계 이상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남녀모소 누구에게나 발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70% 정도 발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후나 특히 폐경기에 이러한 류마티스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여성 호르몬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해독 등으로 인해서 소아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발병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여자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이제 또 나이도 어려지는 추세다 그랬는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예, 현대의학적으로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유전자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같은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관장하는 저희 몸에 있는 백혈구라든지 림프구를 생산하는 골수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면역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골수가 부족해지거나 또는 골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그래도 관절이 평소에도 안 좋은데 특히 이렇게 찬바람이 불거나 맞아. 찬바람이 불 때 아니면 뭐 계단 올라갈 때 맞아요. 굉장히 그때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 그리고 초반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침에 관절들이 뻣뻣해지거나 1시간 이상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강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강직들이 특이하게도 관절을 움직이고 나서 또는 오후가 되면 편해지고 통증들이 오히려 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관절염이 발생하고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유 없이 관절 부위에 열도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이 나요? 예.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분들은 세 관절 이상, 일반적으로 세 관절 이상 관절염이 나타나는데요. 여러 부위에 동시다발적으로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초반 같은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반에는 갑자기 행주를 짜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병뚜껑을 열기 힘들다거나 어. 그런 심한 그런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초반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병의 진행이 상당히 급진적이고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게 되면 주로 1년 반이나 2년 안에 제일 처음에 보셨던 사진처럼 관절에 심각한 변형이나 구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나중에 발생한 이런 변형이나 구축은 나중에도 치료로 돌이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초반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서 변형이나 구축이 오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요. 나이 드시면은 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는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지 알고 류마티스 아닌지 알고 있다가 그럼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네. 준비를 했어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동해하시는 거가 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인부터 다르대요. 예, 이거 좀 뜯어주세요. 제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 설명을 설명 드리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저희 몸을 스스로 공격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따라서 원인 자체가 면역 체계가 저희 몸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활막 부위를 공격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실제로 많이 써서 연골 부위가 닳아서 발생하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 예. 그럼 이제 또 통증 시간도 다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시간. 자 보도록 보여주세요. 하겠습니다. 통증 시간이요. 네. 네. 아. 이건 무슨 의미죠? 맞아. 예, 통증 시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라든지 강직이 가장 심한 특징을 보이고요. 오히려 오후가 되면서 그 통증이나 강직이 점점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아침보다는 관절을 많이 쓰고 난 오후나 저녁에 그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예. 부위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디 좀 뜯어주세요. 자 볼까요? 네. 네. 예, 그림에서 통증 부위의 차이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발가락 관절과 같이 저희 몸의 작은 관절들에서 발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의 통증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특징적인 증상이 오른쪽 손목이 아프면 왼쪽 손목도 같이 아픈 것과 같이 대칭적인 형태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과 같이 큰 관절들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통증 양상도 물이 차거나 관절이 붓거나 혹은 시큰거리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증상 진단이 빠르면요 대처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이 염려되는 우리 올리브 패밀리들이 병원에 직접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무릎이 시려가지고 이게 뭐가 좀 고장났지 싶어서요. 근데 나는 애 낳아서 그렇지 니네 왜 왔니? 저희는 아무래도 댄스 가수다 보니까요. 네. 무릎이나 뭐 발목 이런 데가 자주 삐끗하고 춤추니까.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카메라 감독이 힘드실 것 같다. 잘릴 것 같아서 그래. 자, 일단 검사 받으러 저희 들어갑니다. 가자. 네, 가보시죠. 출산 후 무릎에 이상이 생겼다는 장미화. 댄스 가수라 관절 부상이 많다는 DNT 멤버들.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면 씨 오늘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저는 무릎이 안 좋은데요. 특히 예. 오른쪽 무릎이 좀 예. 많이 시려요. 그래서 방송할 때도 보면 계속 무릎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오른쪽 무릎이 시리다는 장미화. 저희가 또 댄스 가수다 보니까 예, 이제 예. 발목을 접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 접지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발목을 자주 접질린다는 정조. 전부터 예. 브레이킹이라고 비보이 아. 슛이 이게 뭐 손을 많이 짚고 버티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 공연 중에 손목을 삐끗했어요. 그리고 예. 이제
타긴 해야 되는데 그냥은 못해서 이게 뭐꽉 감으면은 이게 딱 고정이 돼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공연 중 손목 부상이 있었다는 동욱. 그죠. 원장님만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시고. 아유. 예, 우선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요, 그 혈액 속에 그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류마티스 진단 기준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부합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좀 자가 진단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것입니다. 최근 발병 연령이 낮아져 20, 30대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젊다고 자만하면 금물, 스스로 관절 건강을 체크. 무엇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머니의 질환으로 여성들은 조기 검진을 서둘러야 한다. 저희가 지금 이제 혈액 검사를 하러 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검사 결과는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실 수 이거야? 있습니다. 네. 가시죠. 과연 세 사람의 관절 건강 상태는 그 결과를 곧 만나봅니다. 아유, 궁금합니다. 정말 장미아 씨가 평소에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네. 자꾸 하시는데 결과 궁금합니다. 건강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아니, 어떠세요, 정미아 씨?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구름 하나 정도? 아무래도 꽃다운 2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또 나이가 걸리는 나이가 어려진다고 해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해요. 제가 최초로 쓰리 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세 사람의 관절 건강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럼 하나 나오지. 정미아 씨. 어머. 수리그룹이네요. 수리그룹? 장미아 씨 증상 판정 검사를 보면 통증의 강도가 상당히 심해요. 10점 그래요? 만점에 7.5점 정도가 나오고 또 관절염이 나타나는 부위도 3부위 이상에서 관절염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에 반면에 류마티스의 특징인 아침 강직이라던가 아니면 대칭적으로 관절이 아픈 것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류마티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장미아 씨가 산후에 지금 통증이 좀 심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기에 산후풍으로 인한 관절 통증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운동을 제한이 되고 운동량이 줄어들고 또 계속된 방송 활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체력 저하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면역력 쪽으로도 문제가 와서 면역 질환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얼마씩 거둡시다. 조심하셔야겠어요, 정말. 아,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통증의 강도가 7.5점. 예. 아, 정미아 씨, 우리가 안 보는 데서 굉장히 고통받고 계셨군요. 잘해줘야 되나? 어제 파스라도 제가 시끄러워. 저희가 치료의 핵심은 면역 체계를 관장하는 예를 들어서 백혈구나 림프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골수를 보충해주고 아니면 그 골수를 제대로 생산해낼 수 있게끔 몸을 정비해주는 여러 가지 면역 증강요법이 치료의 핵심이 되고요. 예,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양약이나 한약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치료가 늦춰져서 변형이나 구축이 온 뒤에 저희에게 찾아오게 되면 사실 그 변형이나 구축은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초반에 류마티스 증상들이 의심이 된다면 초반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 기간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후유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을 보면 관절에 변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절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의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고요. 또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 관절 부위가 공격을 받게 되면 골미란이라 그래서 관절 뼈들이
부식되고 변형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 및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예전부터 한의학적으로 보면 음기, 예를 들어서 진액이라든지 골수는 자시라 그러죠.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보충이 되고 다시 저희가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최소 11시 이전에 잠을 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11시부터 2시가 수면 시간 안에 꼭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관절이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시고 가만히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관절인의 변형이라든지 구축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아프더라도 적절한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빨리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퇴행성 관절염처럼 아유 좀 괜찮겠지 이러고 좀 그냥 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이 되어서 신장이라든지 폐와 같은 장기를 침범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5배 이상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요. 예,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운동은 굉장히 간단한 손가락, 발가락 운동이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손쉽게 하시는데 우선 먼저 손가락 운동은 이런 작은 공, 이거는 손가락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인데요. 이런 공이 없으시면 집에서 사실은 그냥 수건 같은 걸 잡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손을 쭉 피신 상태에서 마지막 손가락부터 이렇게 저희가 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또 피실 때는 다시 엄지손가락부터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손을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절의 운동을 시키시는 거세요. 손을 하나씩 액기손가락 4번째, 3번째, 2번째 하나씩 본인 손이 잘 움직이는지 보시고요. 또 가끔은 제가 이렇게 손을 피셔서 마디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꺾어서 주세요도 드려요. 이렇게 주셨다가 또 필 때도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또 위에 마디부터 스스로 구부렸다가 이렇게 피는 운동이랑 이렇게 쥐는 운동이 저희 손에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발 운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엄지랑 2번째를 본인 손으로 이렇게 벌리세요. 손으로 이렇게 벌리셔서 발가락 사이사이 근육을 저희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가위질 해주시고 2번째, 3번째도 이렇게 벌리시고요. 가위질 해주시고요. 3번째, 4번째도 이렇게 벌려서 가위질 해주시고 4번째 액기발가락도 벌리신 다음에 가위질 해주시고요. 또 손을 발바닥 쪽에서 이렇게 반대서 이렇게 껴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 끼셔서 그대로 꽉 잡아주세요. 이 운동은 꼭 발을 닦고 해야겠어요. 네.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시고요. 발가락도 하나씩 이렇게 당겨주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음식들. 네. 아까부터 냄새가 나가지고요. 진행을 못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자, 고대하고 오세요. 시간.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음식들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비밀이 이 보자기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요? 힌트를 좀 주세요. 힌트가 뭔가요, 선생님? 예,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네네. 예전에 저희 국민 드라마 네. 대장금에 나왔던 요리고요. 거기서 저희 장금이가 왕에게 바쳤던 요리입니다. 근데 너무 여러 개를 바쳤어요. 그러면 제가 궁생활을 할 때 많이 먹어봤던 건데 떠올려보자. 안 드셨던 게 아니고요. 뭘까? 무술이들은 못 먹던 거. 중전 시절에 뭘까? 아우 궁금합니다. 빨리 열어볼까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뭘까요? 하나, 둘, 셋! 짠! 오리는 오리인데 이게 바로 오리는 오리인데 뭐죠? 예, 바로 유황오리입니다. 유황오리입니다. 유황오리. 오리는 사실 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또 그 관절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한의학적으로 봐서도 오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또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류마티스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입니다. 독소를 해독하는 질은 뭐라고 독소를 해독하는 질? 여보세요. 네네. 젓가락 드셨네요. 구름이 3개인데. 젓가락 드셨네요. 여기도 어때요? 맛있겠어요? 맛있어요? 맛있죠? 너무 맛있습니다. 네, 맛있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이 오리 가지고 유황오리 가지고 저희가 요리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뭐예요? 간장으로 볶았네. 오리 불고기. 카레 냄새가 나네. 떡도 있어, 떡도 있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예, 요즘 그 소아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서 네. 오리에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네. 준비한 음식인데요. 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음식이나 다른 고기를 먹이는 것보다 네. 류마티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오리고기를 드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이들도 잘 먹겠어요. 아니 이 카레하고 오리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굉장히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잘 어울려요. 우리 불고기 같은 거 싫어하면 아이들은 저렇게 카레랑 해서 그렇죠.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요. 맵지도 않고. 예. 소화를 위한 음식. 네. 그럼 세 번째도 한번 열어볼까요?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뭐예요? 오리탕. 아유 이거는 나지. 잠깐만 이게 시원하게 먹고 다음 앉아주세요. 날 숙취에 뼈가 그냥 지네요? 그냥 속이 확 들어가냐. 오셨네요. 오셨네요. 예, 오셨네요. 오셨어요. 숟가락 먹는 게 아니야. 제대로 속을 불려면은 이거를 제대로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오리뼈를 고아서 만든 탕인데요. 오리뼈에 칼슘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한의학적으로는 오리뼈와 다른 약재들을 섞어서 탕으로 고아서 쓰기도 합니다. 치료약으로. 예.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시청자분들에게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예, 류마티스 질환이 사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치료를 포기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양약이나 한약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변형이나 구축이 오기 전에 초반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유익하고 또 좋은 지식 많이 전해주신 우리 이광훈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